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뒤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오시지. 괜찮아요? 네. 자, 네, 오늘 요즘 날씨가 좀 덥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게 없나 해서 냉면을 지금 오늘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냉면 좋아하세요? 네, 더울 때는 냉면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냉면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시중에서는 냉면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들어가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우리가 이렇게 참 즐겨 먹는 그 냉면 육수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어머, 냉면 육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확실히 냉면 육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도 속으로 좀 이렇게 먹을 때마다 조금 이렇게 의문을 좀 가졌는데 여러분들 냉면 육수 어떻게 만들어요? 집에서 냉면 하시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주 유명한 한국의 그 프렌차이나 이런 데 보니까 제가 그 방송을 실질적으로 봤어요. 냉면 엑기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냉면 분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냉면 그릇에다가 생수를 적당한 양을 이렇게 붓고 냉면 엑기스나 냉면 분말을 딱 이 스푼으로 한두 숟갈 딱 넣어서 딱 탔더니 진행하시는 분이 딱 먹어보더니 자기가 평소에 식당에 가서 먹던 냉면 맛이 그대로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분말이나 인스턴트로 안 나오는 육수는 또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또 봤더니 닭뼈를 많이 이용해요. 닭뼈, 그 다음에 돼지 뼈. 근데 이제 진짜 좀 이렇게 정통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렇게 고기를 삶아서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요즘 얼마나 이 진짜 물질 만능주의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양심적으로 우리의 이 먹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비즈니스를 뒤로 하고 우리의 어떤 건강과 영양을 생각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를 보면서 우리가 한국인들은 골절 수술을 다녔다 아니면은 무슨 수술을 했다, 무슨 병이 들어서 좀 회복 단계에 있다라면은 소뼈를 막 이렇게 구해가지고 저희 시골에도 아직 그러거든요. 친정에 가면은 소 머리 뭐 뼈 이래갖고 첫 물에는 꽉 안 나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때는 다섯 번째까지 우라해가지고 그걸 해갖고 이제 한 4일, 5일, 어떤 때는 일주일간 몸보신 한다는 거예요. 땀 팍 벌리면서 아침에도 그거 먹고 점심에도 그거 먹고 저녁에도 그거 먹고, 왜냐하면 내가 이 몸보신 원기 회복.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뭐랄까 지금은 IT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 몰랐을 때는 우리가 선조들이 그렇게 먹었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동물성 이 지방이나 이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은 우리 이 몸에 있는 이 칼슘 있잖아요. 우리 동물성 지방이 이렇게 인, 산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칼슘을 그만큼 같이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일수록 골다공증 환자들이 많은데 이 육류에서 많이 기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칼슘이 많이 바깥으로 같이 빠져나가니까 이 골다공증이 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골절 수술을 했다 뭐 이래갖고 몸보신 한다고 그 곰탕을 갖다가 그냥 5일 6일 땀 뻘뻘 흘리면서 드신다는 거는 하루는 한 끼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렇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먹는 냉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그런 식재료를 이용해서 정말 이렇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아주 유명한 그 냉면 집을 갔어요. 근데 진짜 바깥에까지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중에서 먹는 국물 보한 그런 냉면이 아니에요. 오늘 가르쳐드리는 이 냉면에 좀 더 가까운 냉면이에요. 제가 참 놀랐어요. 그 정통 그런 식당이라는데 그 무를 이렇게 채를 썰어갖고 무채를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 무채를 굉장히 많이 넣어갖고 냉면이 우리가 지금 먹는 그런 냉면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이 중국에서는 냉면을 어떻게 하나 정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전통적인 그런 냉면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게 뭐 국물이 그냥 김치 뭐라 그럴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김치 스타일의 그런 냉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드시는 이 냉면은 주 재료가 이 토마토예요. 너무 잘 익었어요, 그죠? 제가 이 맛있는 토마토를 구하려고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토마토, 그 다음에 맹고, 이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는 토마토, 맹고, 그 다음에 이 야채수예요. 이 야채수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 강습에 한두 분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랑 표고버섯, 양파, 다시마를 이렇게 우려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다시마를 빠졌는데요. 이래갖고 이제 국물을 이렇게 우려냈어요. 이 야채수는 김치 담을 때, 냉면 할 때, 찌개 할 때, 국 끓일 때 굉장히 다용도로 써요. 저는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무를 막힌 무는 제가 다 사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리 교실에도 이 야채수를 얼마나 많이 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끓일 때 보면은 국물 냄새가 그렇게 집안에 좋은 냄새가 안 나요. 그죠? 이걸 해보면 우리 애들이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그래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건강식 하는데 요리에 진짜 필수적이고 모든 요리에 맛을 내는 그런 비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냉면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키위도 들어가고 아보카도도 이거는 제가 진짜 아보카도가 저는 이제 집에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아보카도가 반쪽이 남았는데 이걸 어떡하냐고 냉면에다 넣어 먹었는데 어머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또 아보카도를 또 이제 첨가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냉면을 하고 요리교실에도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오방떡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배우실 텐데 오방떡에도 제가 호박이 냉장고에 남아있어서 그걸 쪄서 이렇게 넣었더니 또 맛이 좋고 색깔도 좋고 예 그리고 또 잣도 넣고 그래서 우리가 오방떡 과거에 해먹어도 어제보다 오늘 또 업그레이드 된 레시피, 뉴 레시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냉면하고 냉면에 이제 이런 과일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요. 키위 한 토막, 그 다음에 올리고도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오이. 근데 이제 냉면에 국물과 냉면 누국수와 이 과일 하나씩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는 맛이 일품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마 엔조이 하실 텐데, 자 냉면 그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오방떡. 자 오방떡에는 이렇게 현미 맵쌀, 현미 찹쌀이랑 이런 팥, 그 다음에 이 피칸, 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또 감자, 외지 감자. 이제 우리 감자가 굉장히 싸요, 그죠? 흔하고. 근데 이 감자는 유일하게 야채 중에 비타민 C가 잘 파괴가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브로콜리나 뭐 시금치나 이런 야채들을 열을 가하면 벌써 거의 한 90% 이상이 비타민 C가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이 감자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C는 찌거나 이런 요리를 했을 때 어떤 요리 찔 때는 한 80%가 이렇게 리메인 남아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전분질이 비타민 C를 감싸고 있어서 이 비타민 C를 감자 요리를 이렇게 드실 때 내가 비타민 C를 섭취하는구나 하고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감자 요리는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그 맥도날드나 뭐 이런 그런 데 가면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프렌치 프라이스가 참 그냥
반 잘라갖고 기름에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잘게 이래 해가지고 기름에 완전 노출돼서 이렇게 튀겨 나온 거니까 기름 덩어리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저께 제가 이틀 전에가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그 감자튀김 할 때 기름을 못 쓰게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트란스팻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 활성산소의 주 원인이에요. 그래서 트란스팻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이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콜레스테롤이나 뭐 동맥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식품업계, 식당 이런 데서 이게 기인이 되니까 나라의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좀 제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외지 감자도 보면은 감자를 외지가 이렇게 썰어서 주로 보면은 기름을 듬뿍 넣고 소금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븐에 구워내요. 그러면은 튀긴거나 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궁리를 했어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좀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나. 그래서 이거를 썰어서 오븐에 구워냈어요. 구워낸 다음에 올리브유와 그 다음에 가리 파우더나 소금을 넣고 이렇게 버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파슬리나 베이지를 좀 이렇게 넣으면 일품 요리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 맛을 조금 못 느끼실 텐데 이거는 뜨거울 때 즉석에서 해서 바로 버무려서 먹을 때 진짜 맛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타임 맞춰서 언제 강의가 끝나는지 딱 레디해서 딱 그렇게 대령을 못하는 게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집에 이제 우리 다 이렇게 연세들이 드셔서 손주들이 많은데 손주들 뭐 해줄까? 이 감자 한번 해줘 보세요. 우리 할머니 짱이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식으로 그리고 올리브유는 튀기지 않고 열을 가하지 않고 생거 그대로 이렇게 콜드 프레셔로 짠 그대로 드시니까 우리 건강에 또 아주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식 요리법 외지 감자.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인데 샐러드는 뭐 이런저런 소스가 많아요. 소스나 드레싱이 많은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즉석에서 할 수 있는 동양식, 한국식 그런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실 텐데 이것도 이렇게 맛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렇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먼저 오방뜨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오방떡을 먼저 하겠어요. 오방떡에는 자 이렇게 현미 찹쌀가루가 3컵인데 현미 찹쌀가루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흰 찹쌀가루 있잖아요. 그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찍고 그거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찹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찹쌀가루가 3컵이면 이 팥은 5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피칸 5컵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저는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잣술도 1컵을 넣었어요. 요거 원래는 잣이 없으면은 피칸을 5컵 하시고 잣이 있으시면 잣 1컵에 요거 4컵. 그래서 총 이제 견과가 5컵, 팥 5컵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유 1컵 반. 우유가 아니에요. 우유가 아니고 두유. 이거는 무설탕 두유예요. 그 다음에 아가베 시럽. 아가베 시럽은 선인장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당을 이렇게 팍 이렇게 안 올려줘요.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은 이 아가베 시럽을 좀 드시면 좋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단호박은 이제 한 컵 반인데 단호박도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 혹시나 단호박이 냉장고에 있다. 왜 좀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좀 처치 곤란할 때 있잖아요. 뭐 국을 찌개를 하기에도 좀 양이 작고 한 토막이 있다면 이것도 넣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이제 단호박을 갈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물은 안 들어가요. 물은 안 들어가고 자 단호박을 단호박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두유를 넣고 갈면 돼요. 두유. 자, 이렇게 갈았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 팥은 이렇게 삶은 거기 때문에 자, 팥 삶는 것도 제가 레시피를 나눴죠. 이 팥은 충분히 불려야 돼요. 콩중에서 가장 안 불려지는 게 이 팥이에요. 팥은 오버나잇 해야 돼요. 하루. 그래서 이제 충분히 불린 다음에 찬물은 한 번 이렇게 버려야 돼요. 이 우리가 팥을 안구를 했다, 뭐 팥죽을 했다 이럴 때 찬물을 안 버리고 하면은 그래서 쓴 거예요. 뜨뜻한 맛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물에 넣어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그 물을 버리고 이제 삶았어요. 만약에 압력밥 소태 안 하고 그냥 일반 소태 하시려면 물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하시고 압력 소태 하실 경우에는 5컵이면 물이 한 컵 반, 2컵 정도 들어가면 돼요. 조금 약간 이렇게 질풍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굳어요. 요걸로 딱 팥곰을 하면 시루떡 할 때 팥곰을 딱 그 정도 농도예요. 그 팥은 지금 어디다 한 거예요? 이건 압력솥에 삶았어요. 근데 너무 하나하나 네네네. 그러니까 물을 5컵에 물 1컵 반 정도 2컵이면 진짜 이게 이거 냄비가 타는 게 아닌가, 아니 그 밥솥이 타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몇 분 놔뒀어요? 한 15분. 네, 15분에서 20분.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먼저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다 썼으니까 내려놓고. 자, 먼저 가루를 넣고 소금이 1티스푼 들어가죠. 근데 제가 호박을 넣어서 조금 너무 싱거운 것 같아서 1티스푼 하고 한 반 개 정도 더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섞으세요. 섞으시고 떡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죠? 사 드시려면. 그리고 또 이렇게 건강식으로 떡을 해서 이거 양이 많이 나와요. 제가 또 이따가 다 보여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 소스 만든 거 있죠. 이것을 여기다 먼저 놔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아가베 시럽을 넣어요. 아가베 시럽도 1컵 반이에요. 자, 아가베 시럽. 자, 이것을 먼저 가루를 반죽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저거 영양떡이다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이거는 시루가 필요가 없고 오븐에서 구워져 나오고 양도 많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둬도 이게 맛이 좋아요. 보통 떡은 마켓에서 사오면 하루 지나면 못 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되직해요. 반죽이. 오감떡은 제주도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저 요리교실 학생이 제주도 가서 오감떡을 먹었는데 거의 놀러 이제 방문했나 봐요. 근데 이 떡이 더 맛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네요. 몰라요. 저 듣기 좋으라 그런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좀 딱딱한 거 이거 저기 피칸. 호두는 호두보다 이 피칸이 이렇게 컵을 2개 가져가 버렸나 보죠. 오케이. 하여튼 제가 요 5컵 매일 해왔어요. 5컵.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 피칸은 뭐 파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이런 샐러드 이런 데 많이 이용해요. 피칸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잣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루만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주걱으로 이제 제가 믹스기 벌써 가져갔어요. 그거 제가 쓸라 그랬는데 아니 됐어요. 괜찮아요. 세이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괜찮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좀 섞어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팥을 넣고 팥
다섯 컵. 그다음에 밤은 제가 한국마켓 가서 냉동된 거 있잖아요. 생거 얼린 거 그거를 이랬는데 뭐 떡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뭐 약식을 해도 맛이 없고 왜 그러나 했더니 밤이 맛이 없어요. 생거 프레시한 거 이런 거라 해서 저는 되게 좋다고 그거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아니 괜찮아요. 이거 쿡된 거 있죠. 이거 네 여기 보니까 코스코에 저 코스코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양도 많고 올게닉이고 있어요. 이거를 넣으니까 맛있어요. 약식에도 이거 넣어도 맛있고 떡에도 맛있고 그래서 밤은 이거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픈해갖고 이틀 넘기면 안 돼요. 금방 상해요. 해도 오픈하면 빨리 드셔야 돼요. 네? 아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손으로 좀 할게요. 예, 손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이게 안 돼요. 예, 손으로 그냥 해야 돼. 이거 껴도 좀 안 좋아요. 근데 맨손 쓰기에는 제가 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섞으셔서 가루를 충분히 이렇게 믹스했기 때문에 저기 반죽이 되나 그랬는데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유광떡은 이렇게 쌀가루보다는 이 팥하고 피칸 맛으로 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냥 이 쿠키 시대 해도 되는데, 나중에 드러내기 좋고, 썰기 좋게 하기 위해서 호일을 깔았어요. 그리고 오일 스프레이를 약간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잘 빼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네, 여기다가, 이거 잡아주세요. 오일 스프레이 할 때는 어떤 오일 쓰시나요? 카놀라 오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두시고.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손으로 일단 좀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잘 골고루 꼭꼭 눌러서 그래서 이제 호박을 넣었을 때는 좀 이렇게 호박 맛도 나고 좀 더 영양적으로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5분 베이크하고 나서 칼집을 넣고 또 15분 또 이렇게 해서 아니 15분 정도 있다가 칼집을 넣고 한 나머지 한 25분 정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는 거는 이렇게 좀 갈라질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했어요. 귀찮아서 그냥 해도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븐 350도에서 350도에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베이크해도 돼요.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가에 요렇게 좀 더 익은 부분이 더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베이크하셔도 돼요. 자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워서 나온 게 이거예요. 구워서 나온 게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호일을 깔아놓은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실 텐데,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엎을게요. 이렇게 엎으면 이것도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게 잘 떼지죠? 이렇게. 이렇게 떼서 이제 이렇게 네, 영양 찰떡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썰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잘린 부분을 해서 이렇게 접시에 딱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이 떡 양이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들 많이 드시게 하려고 제가 또 이렇게 먼저 한번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현미쌀 3컵 그 분량이 이 정도 나와요. 그죠? 이걸 다 썰면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 아주 고급스럽고 경제적이고 영양적이고 맛도 너무 좋고 그런 이런 오방떡.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부엌에서 좀 썰어 주시고. 네. 근데 한 시간 베이크 하시면 좋아요. 이 오븐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지 감자. 자, 외지 감자는 이렇게 감자는 제가 해보니까 요 노란 감자 있죠. 여기 아주 맛이 좋아요. 노란 감자. 이거 코스코 거예요? 네네. 하여튼 외지 감자인데 이거는 제가 우리 앞에 웃지 마요. 자, 외지 감자는 이렇게 반을 자르세요. 반을 자르시고 외지라는 거는 이렇게 밑둥치를 약간 더 넓게 하고 위에는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다 이 세우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중간에 칼집을 넣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 섰죠. 섰죠. 감자가 서죠. 자, 두 번째도 감자가 서죠. 이렇게 안 넘어지고 이렇게 서죠. 이게 외지예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제가 하나 또 할게요. 자, 이렇게 했죠. 서죠. 이렇게 감자가 그죠? 이렇게. 그 제가 처음에는 모르고 이거를 바로 이렇게 놔서 구웠어요. 이렇게 구웠더니 나중에 익혀 나오는데 이 전분질이 나와갖고 익었는데도 허연 색깔이 이렇게 감자 표면에 허연 게 이래서 갖고 맛은 괜찮은데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물에다 한번 린스하세요. 물에 한번 이렇게 한번 드레인 헹궈 가지고 딱 이렇게 물이 여기 있는데 자 물을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여기다가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린스를 하셔가지고 자, 다시 자 이거 또 쓸게요. 제가 이렇게 썰어서 이제 물에다 한번 헹궈가지고 소쿠리에 받쳐서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눕고 다 이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감자를 한꺼번에 베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1층, 2층이라 하면 아래 위에 뭐 있고 덜 있고 근데 그냥 한 오븐 주례에다가 많은 감자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감자 7개가 10개가 다 이렇게 베이크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한 400도나 450도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베이크하면은 노릿노릿 아주 맛있게 이렇게 익어져 나와요. 자, 우리 부엌에 제가 감자 구워놓은 거 있죠? 그거 좀 다 가져와 보세요. 위에 거는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가져오세요. 섞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 어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는 이렇게만 하는 것만 하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부분에 새롭게 시도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자 이렇게 구워져 나왔어요. 근데 이거 이제 금방 구워져 나오면 아주 이렇게 이게 벌써 구워진 지가 한 3, 40분, 1시간 다 돼가죠. 밑에 것도 가져오세요. 그 이제 노랗게 이게 조금 드라이 됐는데 그 빨리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제 이 베이질은 이렇게 말려진 거 있죠. 그 파우더를 써도 되고, 자 여기 큰 볼에다가 이제 감자가 이렇게 구워져 나오면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금방 구워서 적색해서 드시면 좋은데 좀 시간은 지났어요. 자, 이 베이질이나 이런 파세리를 좀 이렇게 다지세요. 저는 이렇게 말린 베이지를 사용해도 되는데 좀 더 이렇게 더 먹음직스럽고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제가 생거를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베이지를 좀 다지고 이렇게 다져서 근데 이런 허브 종류는 너무 잘게 다지면 원래의 향이 다 없어져 버리고 풀 냄새만 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입자가 있으면 좋아요. 말린 거는 괜찮은데 생거를 사용하실 때는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좀 약간 큼직큼직하게.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올리브유를 이렇게 버무려야 되겠죠. 올리브유를. 그래야 소금이 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소금 먼저 다 뿌려놓고 막 이래놓고 나중에 올리브오일 하면 소금은 소금대로 다 따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먼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제 금방 구워져 나온 거면 뜨겁잖아요. 400도에서 나왔으니까 아주 그냥 윤기가 잘 흘러요. 그때 이제 이 올리브유를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올리브유를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베이질도 좀 넣고 이거는 파세리 다진 거예요. 파세리 다진 거. 자, 이렇게 하고 그것도 좀 넣을게요. 파세리 좀. 소금이나 갈릭 파우더를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여기 갈릭 솔트라고 마늘 가루랑 소금이랑 섞어진 거 있어요. 이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쿠킹 클래스에서 이걸 제가 썼어요. 이러면 갈릭 파우더 소금 따로 안 하고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너무 또 짜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해서 접시 그거 주세요. 자, 이쪽으로 가서. 우리 요리 교실에서 이걸 했는데 얼마나 다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뭐 운동하고 나서 골프를 치고 뭐 운동하고 나서 그 클럽 이런 하우스 이런 데서 이런 외지 감자를 시켜 먹는데 비싸기는 어찌 그래 비싸고 뭐 짜기는 또 왜 그래 짜고 뭐 어쩌는데 사실 이렇게 건강식으로 나중에 오일을 넣고 이렇게 하면 아주 또 건강한 이런 저기 외지 감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자. 앉아서 보시니까 무슨 요술송 같죠? 요리가 저리 금방금방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어떨 때 여보 딱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밥이 탁 나왔으면 좋겠다. 저 뭐 이렇게 요리 일을 하지만 저도 어떨 때는 누가 해주는 거 그냥 받아 먹고 싶어요. 진짜 안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생명과를 그냥 따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그런 걱정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냉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냉면은 여기 이제 야채수, 그 다음에 뭐 각종 과일, 이 김치는 오이를 이렇게 한국식으로 묻혀서 넣어도 돼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김치 있잖아요. 김치 있으면 김치를 총총 썰어서 여기다 참기름, 깨소금,
뭐 마늘 뭐 이렇게 파 이렇게 넣고 요걸 양념해도 돼요. 근데 양념된 건 한 가지는 들어가야 돼요. 김치를 안 할 때는 오이를 한국식 양념으로 좀 묻히세요. 그렇게 하시고 김치 국물이 좀 필요한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늘 드시는 피망 김치 있죠. 피망과 토마토를 넣은 건강김치 국물이에요. 이걸 쓰시든지 아니면 동치미 있으면 동치미 국물을 쓰셔도 되고 아우 나는 건강김치 국물이 없어서 냉면 못 해먹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김치 집에서 드시죠? 애니카인 물김치 뭐 동치미 젓갈만 안 들어가면 돼요. 젓갈만 안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요리교실에서는 뭐 냉면을 또 양쪽 그래서 2개를 해야 되니까 김치 국물이 많이 필요해서 그냥 이렇게 백김치를 담았어요. 그 이 국물을 또 이용해서 하여튼 익은 김치 국물이면 돼요. 많이 필요하지 않고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걸 또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김치 담을 때 아까 우리가 요리 이렇게 우리 도우미분들하고 같이 말을 했는데 여기에 막 오만 때만 거 넣어야 맛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심플하게 그냥 찹쌀풀이 없다 그러면 현미밥 그냥 곱게 갈아서 그거 좀 넣고 마늘 넣고 저기 뭐예요 이 야채수 이 국물에다가 간만 해서 익기만 하면 맛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냉면 육수를 좀 제가 만들어 볼 텐데 한 사람이 토마토 하나 양이에요. 그러니까 2인분을 하면 토마토 2개 필요하고 4인분 하면 토마토 4개. 근데 이 토마토는 조금 커요. 그도 이제 상관없어요. 토마토 좀 더 넣으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토마토 자 여기 잘생겼네. 토마토. 잘생겼어요. 벌써 샀어요. 어디서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자, 바깥에 큰 도마 아까 가져간 거 있죠. 도마 좀 갖다 주세요. 네. 자 여기 근데 토마토를 믹서기에 갈면 이 씨가 갈려서 제 맛이 안 나요. 토마토는 꼭 강판에 갈아야 돼요. 강판에. 자, 이 강판에 갈 텐데 그 뭐 많은 양을 할 때는 팔에 힘이 좋아야 되지만은 뭐 2인분 부부가 이래 드실 때는 1~2개 정도 가는 힘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뭐 봉사자들도 계시고 요리교실 학생들도 이래 뭐 20명 뭐 양쪽 반 하면 거의 뭐 한 30명 이래 넣었거든요. 근데 막 자기들이 막 하겠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손 비어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못 줘요. 그래서 그 정도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갈 때 내가 이거를 갈아야 되나 아이고 이게 아니라 노래 부르시면서 성경절 외우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면 저희 남편은 맛있게 드시면서 또 이럴 때는 또 마음이 안 돼갖고 아이고 좀 힘들 텐데 아마 그런 눈으로 볼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갈아는 아유 많이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야채수를 좀 넣고 제가 한 2인분을 할게요. 2인분 그리고 이제 김치 국물을 좀 이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농축 애플 주스예요. 콘센트레이트 농축 애플 주스를 여기 좀 제가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금으로 간하면 돼요. 그 내가 조금 더 단맛을 원한다면 애플 주스를 좀 더 넣으시고 다른 거는 첨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가 진짜 맛있어요. 우리 이제 이만한 통으로 해갖고 3통 저 프리저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뱃속에 들어가려고. 자 이렇게 해서 냉면은 제가 먼저 하나 좀 삶아놨어요. 국물을 해놨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속 재료를 좀 할 텐데 자 키위도 이렇게 깎으시고 요거는 그냥 둡시다.
가져가시고 요거만 가져가세요. 요거도 가져가시고. 이 키위도 굉장히 우리 건강에 좋은 과일이에요. 그죠?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육식을 하시거나 이러실 때는 키위를 하나 꼭 잡수세요. 그러면 저기 잘 소화를 잘 시켜줘요. 자, 이 키위도 토마토. 이거 키위 하나면 4인분 할 수 있는 4쪽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오이도 이렇게 좀 채를 쓰시고. 좀 길쭉길쭉하게 채를 썰어야 되겠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토마토, 방울토마토는 이렇게 반을 좀 이렇게 잘라주세요. 반을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도 레시피 한쪽 있다고 해서 한쪽 넣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한 서너 쪽 넣어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맹고 잘라야지. 맹고가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요거는 제가 시간 절약상 조금만 제가 자를게요. 맹고. 근데 이 맹고가 이 토마토 냉면에 참 잘 어울려요. 맹고를 꼭 좀 넣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맹고. 이렇게 이제 재료가 다 이제 준비됐어요. 그죠? 재료가 이렇게 준비됐으면 자 여기에 이렇게 키위도 넣고 토마토, 오이, 그 다음에 아보카도, 그 다음에 맹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하나 놓으시고 이게 자꾸 미끄러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야채 수술을 보면 돼요. 그 여기 이제 소금이 좀 필요하면 소금 간을 해야 돼요. 제가 소금 간을 빠뜨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냉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참 처음 보는 냉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요리교실 오늘 동호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근데 아주 건강식 냉면이에요. 자 이것도 주무시. 참 김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를 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좀 가져가서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손쉬운 샐러드. 자, 샐러드예요. 이 샐러드에는 야채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는 야채들 다 이용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집에 쑥갓이 있어가지고 쑥갓을 좀 이렇게 넣었더니 진짜 이 쑥갓 향이 나는 게 너무 맛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쑥갓을 할 때 이렇게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단지 몰라요. 이 줄기가 연하고. 그래서 이렇게 줄기도 다 이렇게 좀 찢어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런 적양파가 없으면 하얀색 양파를 해도 돼요. 노란 양파. 그 다음에 이거는 빨강 무예요. 이렇게 빨강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파 이렇게 총총 썬 거예요. 자, 우리
보기에 이것 좀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또 뭐 이런 피망을 좀 이렇게 또 넣으셔도 돼요. 피망. 노란 피망이 아주 달죠? 네. 이것도. 노란 피망도 좀 있으면 넣으시고. 자,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빨간 피망도 좀 있으면 넣으시고.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으시고, 그 다음 아보가도도 아보가도도 좀 이렇게 듬뿍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소스가 관건이겠죠? 소스도 관건이라 할 수 없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네. 자, 소스를 할 때는 이런 요런 저기 뭐야 볼에다 해도 되지만 저는 이런 병을 이용해요. 병을 이용하는데 병에다가 올리브 오일하고 참기름을 동량을 넣었어요. 자,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참기름, 그 다음에 이거는 가루간장이에요. 가루간장이 없을 때는 그냥 아미노 간장을 쓰셔도 돼요. 그죠? 이런 간장, 이 아미노 간장을 쓰셔도 되고, 저는 이제 가루간장을 써요. 가루간장. 그 다음에 깨도 좀 넣고, 집에 다 있는 양념들이에요. 그죠? 깨도 좀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좀 넣고, 고춧가루는 식성에 따라서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스트 브레이크라고 뉴트리션 이스트예요. 뉴트리셔널 이스트. 자, 먹는 이스트. 자, 이렇게 하고,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는 레몬이에요. 그죠? 레몬을 이렇게 레몬을 이렇게 좀 많이 써야 되네요. 그죠? 자, 레몬을 이렇게 레몬을 좀 이렇게 듬뿍 넣어서 좀 새콤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레몬을 뭐 양의 식성에 따라서 좀 이렇게 더 새콤하게 원하시면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죠? 꿀이나 아가베 시럽을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꿀을 제가 넣을게요. 꿀을 좀 넣고, 그러면 새콤달콤한 그런 맛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가루간장을 쓸 경우에는 이런 병을 이용하면 좋은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흔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이 소스가 오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기저기 묻고 막 씻기 힘들잖아요. 이래놓고 한 3, 4일 이래 쓰셔도 괜찮아요. 3, 4일 정도.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하루에 이 샐러드는 한 접시씩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즉석에서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이렇게 번거롭지 않고 할 때마다 안 만들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동양식 샐러드 소스, 자, 요것도 좀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소스를 넣고 이렇게 버무려도 되고요. 식성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샐러드 먼저 이렇게 하고 위에다 끼 얹어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사실 샐러드가 그렇게 필요한 식단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이 요리 교실을 통해서 아니 요리 강습회를 통해서 샐러드라도 하나 또 이렇게 덤으로 가르쳐 드려야 좀 여러분들께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제가 사이드로 그냥 제가 오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쑥갓도 이런 식으로 샐러드 한다고 해서 꼭 상추만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쑥갓이 남았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아주 맛있어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오늘 이제 요리는 이렇게 4가지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여튼 다음 달에 7월에도 잊지 마시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좋죠. 예, 참 뭐 운전해서 이 더운 날 그까지 가야 되나 이러는데 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연세가 드실수록 더 이런 어떤 무슨 다른 데보다도 정말 운동하거나 아니면 우리 건강이나 어떤 이런 신앙적인 이런 세미나나 이런 모임에는 많이 다니셔야 돼요. 그래 나오시면 또 찍어 바르고 뵈니까 여러분들 너무 멋있으세요. 너무 예쁘게 오셨어요.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너무너무 오늘 예쁘게 소녀처럼 오셔가지고 아유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